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한인이 인턴 기자, 큰맘 먹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 큰 고민 한 가지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바로 넓고 넓은 유럽 중에서 어느 나라를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모든 나라를 전부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예산도 시간도 한정적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다양한 서적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튜브를 보며 본격적인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의 유럽 여행기를 꼼꼼히 찾아보며 풍경, 음식, 관광 명소는 물론이고 날씨까지 고려해 지금 시기에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을지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많은 후보지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덜어있다. 또한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나라들은 사람이 몰릴까 걱정되기도 한다. 모처럼 떠난 여행지에서 사람 구경만 하다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관광객이 많으면 느긋하게 구경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디를 가더라도 긴 기다림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나 자녀의 방학 기간에 주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사람이 몰린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여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여름방학에 발트 3국이나 북유럽 방문을 추천한다. 대개 발트 3국이나 북유럽은 오로라 헌팅을 노리고 겨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북유럽과 발트 3국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서유럽이나 동유럽보다 비교적 덜 알려진 여행지이기도 하다. 필자의 주변만 보더라도 보통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면 아직도 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가 제일 단골로 등장하는 나라이다. 한번 가보면 선호가 지속해서 높은 이유를 대번에 할 정도로 아름답지만 여행객을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과 장을 좀 보태서 한 관광 명소에서 다른 관광 명소로 이동할 때마다 한국인 무리를 만날 수 있었다. 반면 북유럽과 발트 3국은 아직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꽤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인을 만난 적은 손에 꼽는다. 에스토니아 공항에서 한국인 가족을 만났을 때는 외려 반가움까지 느낄 정도였다. 많은 나라 중에서도 특히 에스토니아를 추천하는데 발트해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중세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올림픽 기념비를 보려면 버스를 꽤 길게 타야 하는데 이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탁 트인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게 된다. 드넓고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가 아름다운 카드리오르그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규모가 매우 큰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유명한 건물은 카드리오르그 미술관이다. 초기 유럽과 러시아의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분홍색 외관이 단연 눈을 사로잡는다. 그 앞에는 아기자기하게 디자인된 정원과 분수대가 자리 잡고 있다. 카드리오르그 미술관과 정원을 찍은 사진이 모든 여행지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 꼽혔을 정도로 해가 맑은 날 가면 흔히 기대했던 유럽 풍경의 정수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루이게티크를 향해 가면 호수 가운데에 떠있는 섬을 볼 수 있다. 섬에는 조그마한 돔 구조의 파빌리온이 있는데 어두운 녹색 빛의 지붕과 독특한 나무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주요 명소를 보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산책을 즐기면 되는데 워낙 넓은 공원이라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도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필자도 정처 없이 걷다가 작은 놀이공원을 발견했는데 공원 안에 놀이공원을 보고 매우 놀란 기억이 있다. 무작정 걷기보다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면 저펜스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탈린에서 일본식 정원이라니 의외긴 하지만 일본식 정원에서 조금 더 직진하면 오색빛깔의 라일락이 피어있는 장소를 만날 수 있다. 처음 보는 나무들도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 한참을 감상하였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조금만 더 직진하면 다시금 탁 트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모래사장이 앞에 있어 바다를 더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다. 발트해는 여느 에메랄드빛 바다와는 다른 힘찬 매력을 가지고 있다. 바다 색깔도 진한 남색일 뿐더러 끊임없이 치는 파도가 절로 강한 에너지를 뿜고 있는 듯하다. 처음에는 그 기세가 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내 발트해 고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다를 실컷 보았다면 다음으로는 탈린의 구도심에서 중세 유럽을 만나볼 차례이다. 탈린 구도심은 당대의 성벽이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모습마저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다. 유명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전통 옷차림으로 꾸민 사람들이 전통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역사 속 한 장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보석 같은 나라를 소개했으니 이번에는 잘 알려진 곳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단연 체코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체코의 구시가지는 세계 건축의 박물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양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다. 동서남북 사면에 모두 볼거리가 가득하여 광장 한가운데에 발걸음을 멈추는 관광객들도 많다. 천문시계탑부터 동상까지 예술적인 건축물로 가득한 구시가지는 그야말로 프라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시가지 골목 곳곳에는 굴라슈 등 동유럽 전통 음식을 파는 음식점부터 체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굴뚝빵까지 먹거리도 가득하다. 구시가지 골목에서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굴뚝빵을 하나 사 손에 들고 카르교를 그대로 넘어가면 프라하성을 만날 수 있다. 프라하성에 올라가면 체코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